어제는 PM 이번에 에코프로다. 진짜 봐야 하는 것은 이것.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떴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 예, 이거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말씀드리면서 이거 분할 공시 아마 뜰 거다 조만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떴습니다. 뭐 이제 세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5대1로 나누는 거고요.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 정도까지 늘어난다. 주총회에서 요거 이제 지금 3월 28일 날 상정되고 땅땅땅 쳐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매 정지가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25일에는 5대1로 나눠 갖고 주겠다. 그리고 효력 발생일은 12일인데 효력 발생일은 어차피 매매 정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전에 매매 정지 전에 사면 매매 정지가 되고, 그때는 이제 빼고 싶어도 못 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큰 돈 쓸 일이 있는데 내가 에코프로에다가 지금 믿고 넣었다. 이 골치 아픕니다. 못 빼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은 5배로 주식 수만 늘려서 주는 거예요. 전체 총액은 갖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건데, 에코프로 액면 분할 공시가 떴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이거 호재인가요? 제가 한 3번을 짚어드렸는데 또 호재인가요가 떴어요, 댓글로.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다.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액면 분할 이슈, 수급 이슈, 산업 이슈가 있는 건데, 일단은 액면 분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액면 분할 이슈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수급적인 이슈고요.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중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 반납했고, 얘가 지금 물린 사람들이 60만 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59만 원, 60만 원, 62만 원 이 정도에 물린 사람이 많아요. 단기적으로 좀 단타 치려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리고 자꾸 횡보하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조금 요즘에 못 가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공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단타 수급 요인들도 분명히 무시를 못해요. 이런 종목은 확정 공시 나온 거고 수급적 이벤트가 생긴 겁니다. 액면 분할 공시 헷갈려 하시니까 요거 이제 잠깐만 정리해 드리면은, 이거는 회계 처리 변동 없어요. 기업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주주 환원이 이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액면가만 쪼개는 거예요. 액면가액이 500원짜리가 100원으로 쪼개지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가 60만 원이면 12만 원짜리 5개로 여러분께 나눠서 주는 겁니다. 내가 60만 원에 한 주를 들고 있으면 내가 에코프로가 5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12만 원. 그러니까 12 곱하기 5 하면 60만 원. 총액은 동일합니다. 기업 가치 본질 전혀 변화 없습니다. 증가한 수직수만큼 주가도 조절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싸지죠. 60만 원짜리 한 주 사기 부담스럽지만 12만 원짜리 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유통 주식 수가 현저히 적은 애가 하면 진짜 베스트야, 베스트.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적었던 애가 이건 베스트. 얘가 유통 주식 수가 많은 애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주식 수가 적진 않으니까, 완전히 적고 그런 건 아니니까 주식 수를 늘리게 되면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7일에 액면 분할 계획 공시한 바가 있고요. 어제 확정 공시를 했습니다. 3월 28일 넣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정지 기간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그러면은 이 전에 사가지고 매매 정지를 받고, 매매 정지가 끝나고 나서 4월 25일이 딱 되었고 상장을 하면 내 주식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져 있고 주식 수는 5배로 늘어나 있다. 그래서 1억 3,300만 주까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호재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호재, 장기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증자 없이도 주식 가격을 낮춰갖고 거래량을 증가시켜버리고, 이게 시장에선 일단 단기 호재로는 인식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당일부터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도 막 치솟았어요. 에코프로도 치솟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공시 끝나고 나서 가격 내려주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간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거 기업마다 다릅니다. 삼전, 네이버, 신세계인터, 카카오, 액분 이후에 어땠어요? 삼성전자만 지금 결국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 좀 부담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호재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수급적인 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 호재를 맞고 확인을 했더니 산업이 별로면은 일단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변동성이 세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 중장기적으로는 봐야 된다. 뭘? 산업을. 그래서 이제 산업 흐름을 이렇게 두 번째 측면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급적인 이슈가 있고 얘는 산업 흐름의 이슈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 2차 전지는 산업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최근에 셀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싸게 산 거를 싸게 팔아야 되니까. 왜? 요즘에 리튬 가격이 싸니까요. 비싸게 매입한 니켈이나 비싸게 매입한 리튬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면서 팔아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오는. 그래서 3,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결국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 개선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개선 전망들이 조금 더 앞으로 와요. 상반기 내에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상반기 내라면 제가 볼 때 뭐 6월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 얘네들 가격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었잖아요. 많이 팔리고 있는데 가격이 적자를 보고 파는 거였는데 많이 팔리는데 흑자를 조금씩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실적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양극재 수출 볼게요. 늘어났습니다. 2월 48% 급증했어요. 양극재 수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리튬 가격이 이 상황에서 반등이 일어나면 싸게 사놓은 리튬을 비싸게 공정 후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3, 4분기의 적자가 아니라 흑자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리튬 가격을 보면 어때요? 드라마틱한 리튬 가격의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리튬 가격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고 바닥 횡보세를 이어갔고 최근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마침내 어제 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꼴랑 이거 올랐는데도 참 반갑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끝부분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리튬 가격이 이 오랜 기간에 이렇게 푹 빠졌어요. 네, 진짜 급락을 했죠. 엄청나게 급락을 한 다음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바닥 구간을 횡보를 했고요. 바닥 구간에서 결국에는 살짝 올라간 뒤에 다시 횡보세를 거친 뒤에 최근에 다시금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예요?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가 어디예요? 엘버말이죠. 엘버말 오늘 130불 넘어가면서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CEO가 올해 리튬 가격의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엘버말의 CEO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미국은 엘버말이 그러고 있고 CATL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이슈로 다뤄드렸잖아요. CATL의 리튬 공장, 이춘 리튬 공장 역시 감산에 나서면서 가격 조절에 들어갔다고요. 작년에 하이닉스하고 이거 반도체하고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디램 가격 떨어지고 막 지금 재고 남아도니까 아예 그냥 안 돌려버리고선 시장에 내놓는 물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도 없지만 그것보다도 공급을 줄여버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될 시간을 버는 거고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제 쓱 공급을 늘려버리면 이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이래요.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정황상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반등도 이런 식으로 보시듯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극재도 양극재인데 전기차 수요 둔화도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양극재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전망도 좀 개선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왜요? 리튬 가격 하락에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죠. 리튬 가격 하락하면 양극재 가격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량 가격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 낮추니까 차량 가격 같이 낮추고 있잖아요. 이런 차량 가격 인하가 이어집니다. 낮아진 차량 가격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겠죠. 아 이거 비싸서 못 사는데 했던 것들이 보조금 계속 받을 수 있고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가격을 낮춰주고 차량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사면 판매는 늘어나는 거죠. 차량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당연한 소리긴 한데 전문 기관들의 전망이 요즘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극재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나 판가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게 과거와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낮아진 부분을 완성차 업체에서 이 부분을 상쇄시켜 갖고 차 가격을 내려간 차 가격만큼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다시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리튬 가격 바닥 확인했고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되고 낮아진 셀 가격에 완성차 메이커들은 전기차 가격을 실제 인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수요 둔화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적 요인을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의 수급인데
개인이 한 1000억 팔았습니다. 2달 동안 에코프로를. 외국인은 560억 샀고요. 기관이 396억 원 샀는데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많이 샀어요. 연기금 158억, 투신이 558억, 사모펀드가 33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주체들은 새해 들어서 고점 대비 많이 낮아진 이 가격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매도도 꾸준히 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는 안 갚았는데 에코프로는 제법 갚았어요. 결론 결론적으로 지금 액면 분할도 중요한데 단기적 수급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산업의 방향과 기업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산업의 흐름,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 셀 가격, 그리고 최근에 인하된 부분이 전기차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룸이 넓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주가도 함께 보시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업보다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